네. 자금이 괜찮은데 사실 SK온 같은 거는 조금 자금이 더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뭐 사내는 요청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좀 많이 나간 기사이고요. 아. 사실은 이제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거름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벌써 KBS 방문이 이번 주만 두 번째신 거죠? 예, 화요일 날 그 산업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 녹화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취임 2주년 맞으셨는데 2년이 이틀 같았다. 뭐 이런 소회를 밝히셔서 너무 열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예, 그래서 저건 뭐눈 깜짝 해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찬찬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했던 뭐 대우조선, 대한항공, 태영 뭐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해 보면 거의 한 20년 걸리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회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다음에 이제 평범한 노인이 돼야 되겠죠.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해보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경제 수석을 할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거기는 다루는 게 또 많으니까. 예, 좀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은 회장님은 어느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요새 AI, 요새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그 G.O.D의 사랑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막 온 누리에 오는 그런 건데 저는 지금 네. AI 비가 온 누리에 내리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AI에 스며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 어떤 산업 할 것 없이 AI가 가장 대세이고 네. 사실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AI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I가 약자가 올인인 그러네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AI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반도체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AI 전쟁이? 예, AI가 이제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그 이슈인데요. 그걸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전쟁이 또 불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쟁에 산업은행도 참전했던데요. 네, 금융 지원으로. 예, 그래서 네. 예, 저희도 이제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서 한 18조 원 정도를 저리 대출을 하고 또 1.1조 원 정도의 그 펀드를 만들어서 네. 이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사실 일반인들이 간판만 받지 들어가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리 예. 대출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대출을 싸게 해준다는 거야? 돈을 가장 싸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거는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이제 빌리는 금리를 저희가 국고채 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저희가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는 한 대기업 중심으로 신용도가 높으면 한 3.3 정도로까지 3.3. 예, 그래서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준금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수준이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왕 쏘는 거 좀 더 낮춰주지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말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는 사실 단기금리거든요. 저희가 빌려주는 건 장기금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3.3이면은 좀 매력적인 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뭐 차등은 없습니까?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한 100bp, 1%포인트 정도를 깎아드리려고 하고요.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기서 한 20%포인트 정도 더 깎아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매력적인 금리라면은 대기업들도 뭐 이제 줄 서서 좀 대출 받으려고 할 것도 같은데 삼성에서 좀 의사를 타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아직 구체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만 뭐 저희가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고 또 삼성이나 또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투자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갑니다.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생태계 전 과정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구분해 보면 뭐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도 가능하겠지만 네.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보면은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비메모리에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뭐 IP, 팹리스, 그 디자인 하우스,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네. 뭐 패키징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나 이런 것 중에 뭐 식각, 증착 이런 과정 중에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가스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 생태계에 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예.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하게 할 생각입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워낙 이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자금이 괜찮은데 사실 SK온 같은 거는 조금 자금이 더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뭐 사내에 요청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좀 많이 나간 기사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일단 현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하셨던 2차 전지나 또는 바이오 분야나 또는 이런 분야도 저리 대출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이나 뭐 EU나 중국이나 수십조, 뭐 100조 원도 넘게 네네. 보조금 정책으로 밀어주고 네네. 있잖아요. 예, 예. 우리는 약간 저리 대출이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식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걸로 글쎄 경쟁력을 정말 주도권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제 그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서 주고 있는 거 보면 겁날 정도로 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인텔이 미국 회사인데 거기에 보조금 주는 게 11조 원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면 거기도 한 9조 원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투자해도 9조 원 정도의 예.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사실 또 대만의 TSMC가 일본에 투자했는데 구마모토 현에 네. 거기 또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와. 보조금을 주거든요. 호객행위가 대단하네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보조금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저기 다른 나라는 보조금 더불어 저리 대출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데 현재 우리나라 세제 혜택도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적이진 않거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좀 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 크게 내놓으신 것 같던데요. 100조 원. 예, 이게 대한민국 리바운드? 리바운드 프로그램으로 예.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조금 미래가 좀 불확실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100조 원에 대해서 미래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80조 원 정도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34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그다음에 14만 명 정도의 고용 이제 창출. 고용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수치적인 결과이고 제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100조 원 투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네. 그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이 만들어진 기술과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그 반도체 지원책도 100조예요. 요즘은 뭐 기본 단위가 100조인가요?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크니까 오히려 와닿지가 않는 감이 네. 있는데 이거를 뭐 몇 년 동안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저희 지금 생각에는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고요. 주로 반도체에 많이 하고 다른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나 또는 2차 전지나 또는 AI나 또는 디스플레이나 네. 뭐 이런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 원전 등에도 이렇게 지원해서 이게 네. 우리나라 산업을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좀 잘 살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조는 뭐 대출 지원이 아니고 직접 투자 아닙니다. 방식입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라서 네. 주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얼마나 투자할 거니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첨단 기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550조 원 정도를 기업들이 투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은행이 한국의 설비 투자의 18% 정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550조 원에 한 18% 정도를 하면 이게 100조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100조 원을 하겠다고 계산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식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하고 공급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스러우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100조 원을 조달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은행이라서 저희가 자본금을 10조 원 정도만 늘려주면 예. 그 10조를 바탕으로 해서 100조 원을 저희가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10조 원의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네. 또 정부랑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10조 원 정도를 자본금 늘리고 싶고요. 3개년에 걸쳐서 만약에 3조, 4조 정도 늘린다면 네. 해볼만 한 일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어쨌든 돈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예. 그 HMM 같은 경우는 지분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네. 네. 거기서 조금 약간 안 팔기 잘했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한데요. 네. 다만 HMM이 요즘 그 수익이 좋아서 좋고요. 다만 이제 그게 조금 저희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네.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또 뭐 구조조정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남는 네. 돈으로 또 저희 자본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늘어나는 자본금으로 더 많은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잠시 후 또 경제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